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주민과의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풍력 발전 문제에 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풍력 발전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영양군에서는 제2풍력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영양군의 풍력 발전 사업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영양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풍력 발전기가 이제 그 가동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추진이 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주민 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데가 여기 이제 석보 3.12 일대에 있는 영양 제2풍력 발전소 이겁니다. 이 사실 여기는 한 이제 4.2메가와트급의 이제 발전 단지로서 한 10기 정도로 이제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일단 상업 운영을 목표로 이제 상업 운영이라서 실제로 전기 생산을 한다는 얘기죠. 목표로 이제 그 공사에 들어갔고, 지난 9월 말부터 이미 기초공사를 들어갔고요. 실제로 11월 15일 날 착공식을 했어요. 근데 11월 15일 날 착공식 하기 이전에 아마 그 주민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관련돼 가지고 대구지방환경청가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의견들 그 반대 의견도 강하게 개진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어요. 논란이 됐는데 15일 날 착공되기 전에 11월 7일이죠. 7일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 설치해 둔 이제 그 6호기죠. 6호기 이제 그 10호기 인근이죠. 10호기 인근에 이제 그 무인 그 감시 카메라죠. 이게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 멸종 위기종 1급인 사냥이 목격이 됐어요. 촬영이 됐어요. 그래서 7월이나 10월, 11월에 세 차례에 촬영이 됐는데 이 촬영된 걸 이제 대구지방환경청에 제공을 하고, 또 6호기 주변에서는 그 사냥 배설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그 흔적들도 좀 보여서 이제 조사도 들어오고, 국립생태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현장 조사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주민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이제 그 협의 내용이 있거든요. 협의 내용은 뭐냐면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영양군에 공문을 보냈을 때 만약에 이제 공사 과정에서 그런 야생동물 멸종 위기종이 이제 그 뭐 사기라든지 사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멸종 위기종이 나타나는 흔적이 있으면은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 협의 이행 그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실 이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라. 예, 조치를 해가지고 사실 11월 24일 작업 중지 조치가 내려졌어요. 내려졌는데 그 이후에도 작업 중지를 안 하고 공사가 계속 되는 거예요. 예, 공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왜 그러면 중지 명령이 영양군으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왜 영양군에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러니까 방치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부분 때문에 이제 대구지방환경청을 찾아가지고 주민들이 환경청장실 앞에서 그 지난 12월 7일까지 한 열흘 동안 사실 이제 농성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어떤 아직까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이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냥이라든지 여러 가지 흔적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제대로 조사를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정말 그게 이제 그 멸종 위기종 어떤 야생 동물이 나타나면은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그 풍력 발전기를 옮기든지 공사 중지하든지 다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 협의 이행하라고 이제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영양군에서는 미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제 미행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영양군수라든지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 이런 어떤 주장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작업 중지 조치가 내려지고도 풍력회사 측에서는 바로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며칠간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에 주민들이 협의 내용 미이행으로 영양군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대구지방환경청과 영양군은 좀 서로 좀 이렇게 떠넘기게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제 그 사냥이 나타나는 이제 그 카메라를 이제 증거 자료로 보내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그 환경영향 평가 기준에 가지고 영양군의 관리 감독 기관이 영양군의 협의 이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이제 공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관리 감독은 영양군이 당신들이 해야 되니까 당신들이 공사를 중지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양군청 같은 경우는 협의 내용 불이행에 대한 조치, 불이행 조치 기관은 이 그 대구지방환경, 그러니까 협의 내용을 불이행했을 때 대구지방환경청이 다시 또 이제 그 공사 기관에 여러 가지 뭐 과태료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대구지방환경청의 문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대구지방환경청은 공사 중지를 시키라고 공문을 보냈으니까 공사 중지를 시켜야 되는 게 영양군인데 공사 중지 시키지 않기 때문에 영양군청에 문제가 있다 하고, 영양군에서는 그럼 공사 중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그 공사 업체에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환경영향 평가법에 보면은 협의 내용 이 미이행 시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려요. 그거는 이제 영양군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공사업체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명령 불이행 시잖아요. 그때는 고발 조치하고 그다음에 전체 공사 금액의 그 3%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고, 그것도 협의 내용 이행은 또 불이행의 조치 명령이 또 불이행했을 때는 이제는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조치들을 영양군과 대구지방환경청이 서로 이제 제대로 안 하는,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곳은 이미 아마 사냥, 담비, 삭, 하늘 다람쥐 뭐 이렇게 멸종 위기 종들이 나타나고 수시로 나타나는 지역인데 이러한 법정 보호종을 제대로 조사하고 관리하지 않는 부분들은 양측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이 듭니다. 예, 이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주민들은 사냥이 발견된 10호기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와 영양군에서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이 6호기 주변만 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 궁금하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이제 주민들이나 대구 환경연합 환경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10호기에도 확인을 해봤더니 무인 카메라를 센서를 부착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사냥 배설물이 나왔다. 그래서 10호기도 이건 중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앞서 엄재정 기자께서 쭉 언급을 해왔잖아요. 주민들은 그 10호기도 그렇고 6호기도 그렇고 당연히 6호기는 뭐 지금 중지가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주민들은 이제 두 개 다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 영양군 그리고 또 대구지방 환경청의 경우에는 10호기는 2020년 그러니까 작년 그 연말 시점에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했는데 그 시점에 사냥의 서식 가능성 그리고 개연성은 있다 정도로 사전 검토를 했다. 근데 그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 아니라는 걸로 저는 뭐 좀 치부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주민들과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가 다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대구지방 환경청에도 우리가 다 그 자료를 보내주고 말이지 다 했는데 이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요, 제가 봤을 때는 뒤에 또 우리가 또 이제 논의를 하겠지만, 토론을 하겠지만, 전문가 견해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국립생태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영양봉화 청송 이 일대 북부 지역의 이제 백두대간의 그 자락과 관련해서 또 관리하는 국립 그 생태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전문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일대 늘 조사를 하고 다른 환경 영향과 관련해서 널리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분석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얘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냥의 실체가 확인되는, 사냥이 존재한다는 실체는 핵심은 분변이죠. 그래서 사냥을 사람이 따라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핵심적으로 일부 권역을 조사를 해봤더니 있다. 그런데 이제 국립생태원의 의견의 핵심은 이겁니다. 최소 반경을 둬야 된다. 예. 여기 발견됐다고, 여기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냥이 없는 거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375m 정도의 권역 내에서는 서식한다라고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 10호기든 6호기든 어쨌든
동일한 관점에서 봐줘야 된다, 지켜봐줘야 된다, 또 그리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주민과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네. 이 풍력 회사 측은 환경청의 환경 영향 평가 협의 사업장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이 후속 조치로 전문가와 합동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크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핵심이요. 제가 앞서 잠시 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전문가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시민사회 문제가 생기면은 전문가는 어느 시점에는 온데간데 없어요. 빠지고 행정과 이 반대하는 주민들만 막 마찰하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뭐 우리 이 슈토크에서 많이 다뤘습니다만 이제 봉화의 서포재련소도 지금까지 수년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 우리 영양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핵심이 우리 주민과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추천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예. 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 다른 이제 반대 입장 그러니까 뭐 기업이라든지 얘기를 진행하는 기업이라 영양군이나 대구지방 환경청이나 이쪽 반대 입장에서는 그걸 100% 수용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자 그러면 그건 정말 떳떳하면 그럽시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전문가 집단 어떤 전문가를 추천을 하십시오.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영양군 또는 대구지방 환경청은 또 다른 또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해서 6호기에 됐던 10호기 인근 조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왜 어려운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예. 그것이 가장 빠른 핵심의 길인데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저는 굉장히 유야무야 되고 늦춰진다는 거 저는 이것은 참 좀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네. 예, 이 사계절 정밀 조사 그리고 조사 범위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영양군 제2풍력 발전 사업뿐만 아니라 이 청송에서도 풍력 발전 관련 문제 많이 진행 중입니다. 행정소송이며 손해배상 소송 등 각종 소송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청송 풍력발전 사업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청송의 면봉산에 이제 풍력 발전이 들어서는 사업인데요. 여기도 이제 2.7 메가와트급의 이제 그 풍력 발전기 이제 10기가 건설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또 면봉산 그 인근에 가면 지금 일단은 공사가 중지됐어요. 여러 가지 이제 논란 때문에 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멸종 위기종 조사를 좀 해보겠다라 가지고 했는데 이미 하면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은 여기 주민들은 영양과 달라 가지고 찬반이 갈려 있어요. 영양은 이제 반대 주민들이 이제 막 이제 그 목소리를 높이는 거고 여기는 찬성과 반대 주민들이 마찰을 빚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마찰을 빚고 있고 사실 이제 그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소 건립은 가장 먼저 이제 뭐냐면은 경제성 원리를 따지잖아요. 지역에 어떤 좀 이렇게 특별하게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발전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기금으로 우리가 좀 생활을 좀 해보자라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찬성을 하는 거고 역시나 반대하는 부분들은 자연환경 해소라든지 지역이 사라지는 어떤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극명하게 걸려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도 이런 갈등이 심해지면서 사실 이제 이제 한 달째 이제 중지시키고 조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훼손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특히 심각한 거는 명봉산 이제 지질이 이제 칼데라 지형이라 그러는데 이건 이미 그쪽 다른 쪽에서는 이미 유네스코 이제 세계 지질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송이 밀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의 어떤 지속성하고 연관돼 가지고 굉장히 큰 어떤 지역의 문제거든요. 특히 이 공사 관련돼 가지고 군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고 또 그 당시 군수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다가 사실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또 했거든요. 또 그리고 최근에는 이 공사 과정에서 대구시에 이제 창조경제기 본부장을 했던 인사가 이 과정에서 뇌물 한 1억 원 정도를 받은 어떤 혐의로 최근에 이제
그 징역 5년을 확정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논란도 있고 사실 뭐 처벌 받은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양보다도 오히려 여기가 더 심각하다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송도 풍력 발전에 대해 풀어갈 문제가 많은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송 면봉산 풍력 회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2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저는 이제 이런 경우는 늘 이런 문제 뒤따라옵니다. 예. 오는데 이 문제의 시작의 핵심이 이 풍력 발전소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공사 차량도 진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장비들이 이제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그 공사 현장 지점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면 도로를 만들어서 진입을 해라라고 하는 사전에 그렇게 다 결정이 나고 그렇게 하기로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업체에서 일반 농로 이 농민들이 활용하는 도로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예.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로 파손이 심각합니다. 중장비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사 저지를 하고 반대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못했겠죠.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는 공사 방해를 했다. 그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24억인가요? 예, 24억이죠. 그리고 또 형사고발까지. 형사고발은 또 이제 업무방해 이런 걸로 또 연결을 해요. 뻔해요. 이런 분들,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사내 법무팀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돈 있는 회사니까.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이제 법무단체하고 또 연결을 해서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팀들이 다 결합이 되죠. 그런데 정말 그야말로 농사만 지어온 주민들, 뭐 법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재판 이 관련되는 걸 소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받으면 가슴이 덜컹덜컹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시간마다 또 재판 일자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스트레스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판 결과를 얘기하셨는데 예. 참 결과 아닌 결과를 제가 예측을 하면 이 기업체도 이러한 이 반대를 하는 이 주민들에게 24억 청구라는 그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목적이. 계속 이렇게 방해하고 반대하면 정말 그 폐가 망신한다. 이렇게 해서 겁주는 거예요. 깨는 그래서 겁주기가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 세력들의 입마감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되고 또 이러한 특히 이 청송의 사례는 재판부가 봐도 기업의 문제가 명확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뭐 이 돈 그대로 청구 결정을 내린다 이거는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예.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후 위기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이 풍력 사업을 포함한 경북 신재생 에너지 사업 어떻게 나가야 할지 짧게 의견 주시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경북도 같은 경우는 경우도 이제 햇살 에너지 농사 사업이라 가지고 사실 모서는 논밭 위에 이제 뭐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산림 훼손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 그게 이제 논밭으로 내려와가지고 농지를 점령하는 여러 가지 불상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불협화음도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내년 대선 후보자들이 이제 일부 이제 울진의 3, 4호기는 이미 허가됐으니까 가동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에서는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이라 가지고 소규모로 태양광을 이제 지붕에 얹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권장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풍력 발전 사업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